번째 잎의 구조 먼저 볼게요. 구조. 자, 잎 아까도 그랬지만 이렇게 생겼죠, 잎은. 그리고 이렇게 잎맥이라고 하는 게 뻗어 있는데 여기 사이사이도 또 이렇게 있어요. 사이사이. 그래서 잎의 맥을 통해서 모든 세포에게 여기 세포, 이 잎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에게 물을 공급하는 어떤 통로로 이것들이 이용되고 있는 거야. 마치 우리 사람 몸속에 있는 모세혈관처럼 쫙 뻗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림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여기 잎맥이 뻗어 있는 이러한 잎맥들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잎맥을 조금 확대해보면은, 이거 잎맥만 더 확대해보면은, 자, 아래쪽 잎맥이 있고요. 아래쪽 맥이 있고, 위에 맥이 있는데, 이렇게 통로로 되어 있는데요. 아래쪽과 이쪽이 있는데, 자, 아래쪽은 체관입니다. 체관. 위쪽이 물관입니다. 이걸 수직으로 잘랐을 때는 물관과 체관이 아래 위로 존재합니다. 여기도 위쪽에 물관이 있고 아래쪽에 체관이고요. 위에가 파란색, 아래가 빨간색이잖아. 그래서 우리 위에서부터 물체입니다. 암기법은 잎맥은 하나의 물체다. 셈을 나누죠. 물체다라고 기억해요. 여기 마찬가지로 물관이 위에 있고 체관이 아래에 있죠. 물체 순서로 되어 있다는 것도 하나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잎 자체를 좀 이렇게 뜯어가지고 확대를 한 그림이 바로 저 그림에 해당합니다. 자, 맨 위에는 표피라 그래서 이렇게 생긴 표피 세포들의 모임, 표피 세포의 모임이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세포들이 빼곡하게 광합성한 세포들이 빼곡하게 들어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또 광합성 할 수 있는 세포인데 빼곡하지 않게 이렇게 들어있고 아래쪽도 표피 세포로 이렇게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기 기억할 거는 이건 표피 세포, 표피. 자, 이미지화 시키자. 표피인데, 엄마가 이제 파 같은 거 다듬을 때 같이 좀 도와드려 본 적 있어? 파 다듬을 때 이렇게 찍 뜯어내면은 투명한 게, 비닐 같은 투명한 게 찍 나오는 거 본 적 있어? 아, 해본 적 있어. 투명한 거. 찍으면 투명하잖아, 투명한 거. 그게 표피가 딸려 나와, 표피는 색깔이 투명하다는 게 중요해, 투명하다. 자, 그럼 표피는 투명하다. 기억해야 돼. 그럼 투명하면 엽록소라는 색소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잖아. 엽록소가 없다는 건 광합성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기억해. 표피는 그래서 광합성을 못 합니다. 얘는 그냥 빛을 통과시켜주는, 위에서부터 빛을 통과시켜주는 기능만 하는 게 바로 표피라는 겁니다. 표피. 그럼 누가 광합성하냐? 밑에 있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녀석들이 광합성을 하는 세포들인 거야. 첫 번째. 자, 여기 주르륵 있는 거 있죠? 요 세포들. 초록색 세포. 그 밑에 있는 요 동글동글한 세포들. 이 세포들이 광합성을 하는 세포들입니다. 책에는 뭐 그 이름이 안 나왔는데 잠깐 소개하면은 위에 이렇게 빼곡하게 들어있는 요 세포들을 뭐라고 하냐면 울타리처럼 생겼다 해서 울타리 조직이라고 불러줍니다. 밑에는 둥둥 떠다니는 것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 해면 조직이라고 불러줘요. 해면 조직. 자, 또 이미지. 잘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식물의 잎을 하나 뚝 땁니다. 따서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표피가 보일 거야. 표피. 그죠? 표피는 투명하죠. 그럼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그것은 표피가 아니라 그 안쪽에 있는 바로 요 녀석들이 보이는 거야. 보이는? 자, 잎의 윗면을 본다는 건 요 녀석들의 색깔을 보는 겁니다. 맞죠? 네, 빽빽한 울타리 조직을 내가 보고 있으니까 초록색이 빽빽하게 들어있잖아. 그래서 위에서 잎을 보면은 진한 초록색이야. 근데 경험이 있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뒤집어서 잎의 아랫면을 보면 어떨까? 약간 덜 진합니다. 연해요. 약간 덜 진한 초록색이야. 왜 그러냐면 아랫면을 본다는 건 어디를 본다는 거야? 바로 요 듬성듬성하게 배치된 요 해면 조직을 보는 거거든. 듬성듬성하기 때문에 초록색이 진하지 않게 보이는 겁니다.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아래쪽이 듬성듬성하다는 거 기억해 주고요.
자, 왜 듬성듬성 해야 되냐면 여기에 아직 안 배웠지만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구멍. 바깥하고 통하는 공기구멍. 우리 잠깐 소개만 했는데 이 공기구멍이 있고요. 이 공기구멍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기공이라. 기공. 공기가 통하는 구멍 기공이라 불러주고요. 자, 기공을 통해서 뭐가 공급되냐면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공급이 됩니다. 이산화탄소. 자, 내가 울타리 조직에 있는 어떤 세포야. 지금부터 뭐 할 거야? 햇빛 받아서 광합성 할 거야. 뭐 공급돼야 돼? 첫 번째, 이산화탄소. 누가? 기공을 통해 들어와야 돼. 그죠? 기공은 어디 들어있냐면, 봐봐. 기공은 잎의 아랫면에 기공이 있습니다. 아랫면. 윗면에는 기공이 있어, 없어? 없어요. 왜 그럴까? 왜 윗면에 기공이 없고, 아래에만 기공이 있을까? 윗면은 비대에너지 받고, 아랫면은 이산화탄소. 아하, 그것도 좋은 추리네요. 뭐, 그럴 수 있겠다. 그럼 기공을 제외한 나머지가 이산화탄소, 빛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기공은 구멍이잖아. 그래서 윗면에 있으면 먼지가 쌓여요. 그래서 먼지가 내려앉을 수 있잖아. 기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렇게 먼지가 달라붙이나요? 아니요. 이럴 수 없어. 그래서 아랫면에다가 기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진화론적으로 위에다가 기공을 만들었더니 이게 먼지가 쌓이고 막 흙이 쌓이면서 기공을 다 막아버려. 이게 뭐야? 안 되겠다. 이제 아랫면에다가 기공을 만든다 해서 아랫면에 기공이 진화론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잎의 아랫면에만 기공이 있는 이유는 먼지라는 키워드를 기억해 주고요. 그 다음에 아랫면으로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들어갔어. 근데 만약에 이 해면 조직이 빽빽하다면 이산화탄소가 여기 들어가서 이 책상 조직까지, 울타리까지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빽빽하면 못 가잖아. 그래서 듬성듬성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충분히 기체가 여기 통과해서 위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구조인 겁니다. 이해돼요? 왜 아래가 듬성듬성하게 조직이 되어 있고 위에는 왜 빽빽한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기공이라고 하고요. 자, 기공의 옆에 있는 이 1번 세포하고 이 2번 세포 보여요? 기공 주변에 있는 세포. 기공을 만드는 세포라 그래서 1번 세포하고 2번 세포를 뭐라고 하냐면 1번과 2번 세포를 뭐라고 하냐면 기공의 주변에 있는 세포 공변세포라고 불러줍니다. 공변세포. 공변세포 덕분에 기공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야. 자, 잘 들어. 공변세포 덕분에 기공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 공변세포도 무슨 조직의 일부분이냐면 표피 조직의 이 표피의 일부분이잖아. 문제. 표피의 일부분이라면 광합성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원래 안 해야 되잖아. 근데 특이하게 이 공변세포들만 광합성을 해. 특이하게. 얘네만 저희는 염록체가 있어요. 저희는 광합성을 할 수 있죠. 얘네들만 기공 주변에 있는 이 세포들만 표피세포임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그렇게 광합성을 할 수 있게 진화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만 광합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얘네만 광합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공이 열리고 닫히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기공이 어떤 원리로 열리고 닫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줄 겁니다. 자, 우리 책에는 요렇게만 텍스트로 요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그림을 통해서 기공이 열리고 닫히는 원리를 좀 알려보도록 할게요. 살짝 지우시고. 공간 확보. 자, 표피세포 1번, 2번 공변세포고요. 그 옆에 세포를 설정하자. 이걸 3번 세포, 얘를 4번 세포라고 할게요. 그래서 1, 2, 3, 4번 세포만 뜯어다가 여기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일로 와봐라. 4개의 세포입니다. 얘가 1번, 2번 공변세포고요. 얘가 3번, 4번 공변세포 옆에 있는 세포입니다. 자, 전부 다 세포니까 핵을 다 가지고 핵입니다. 이거 핵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뭘 할 수 있다? 얘네만 1번과 2번만 뭘 할 수 있다? 엽록체를 갖고 있어서 광합성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을 했죠. 그죠? 근데 이 1번과 2번 세포는 좀 특이하게 이 안쪽이 약간 두껍습니다. 약간 이쪽이 좀 두껍다고 해서 뭐 열려있는 건 아니죠. 약간 두꺼운 쪽이야. 자, 이제 햇빛이 비춥니다. 낮에 빛이 비춥니다. 낮이에요.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1, 2, 3, 4번 중에 누구만 광합성한다고요? 1, 2번만 광합성합니다. 자, 광합성을 하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산소, 또 포도당을 노란색으로 표현해볼게요. 포도당이 막 만들어집니다. 오예, 막 만들어졌어요. 포도당이 막 만들어지면은, 잘 들어. 포도당이 만들어지면은 농도가 진해집니다. 이 세포 안에 농도가 진해집니다. 진한 농도가 되는 거야. 다른 말로 고농도로 바뀝니다. 농도가 고농도로 바뀝니다. 자, 이제 생각해봐. 이 자연에서는 하나만 농도가 높고 난 농도가 낮아. 이걸 좋아할까 싫어할까? 안 좋아합니다. 농도를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해. 자, 농도를 맞추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여기 있는 포도당을 1번이 너 포도당이 없니? 3번한테 이거 좀 가져가 라고 주면 되죠. 두 번째 방법은 포도당을 줄 수 없다면 여기서 이쪽으로 뭘 주면 된다? 물을 주면 고농도한테 물을 공급하면 약간 저농도로 희석될 거 아니야? 그래서 물을 공급하는 방법이 있어. 첫 번째 방법은 포도당을 주는 방법, 두 번째는 물을 주는 방법. 둘 중에 어떤 방법을 선택했을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당은 밤에 채광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이 되거든. 옆으로 바로 줄 수가 없어요. 이거 이렇게 주고 싶다고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또 식물 같은 경우는 세포벽으로 이렇게 막혀 있기도 하고 또 세포막이라는 것도 있고 해서 직접 주는 게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3번이 1번에게 뭘 준다? 물을 줍니다. 물을. 이거 가져가. 농도 맞춰야지. 물을 줍니다. 4번도 2번에게 물을 줍니다. 물을 주면 1번 세포와 2번 세포가 물을 공급받았어. 잘 들어? 부풀어 올라요. 부풀어 오릅니다. 자, 부풀어 오르는데 잘 봐. 우리 하나 얘를 풍선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풍선이야. 자, 바람을 불기 전에 여기다가 테이프를 이렇게 하나 딱 붙여. 테이프를 붙여. 이만큼. 그런 다음에 바람을 훅 불면 어떻게 될까? 풍선이. 테이프가 붙인 쪽은 늘어나지 못하지? 네. 테이프 붙인 쪽은 못 늘어나니까 테이프 붙인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풍선이 붙습니다. 여기 테이프 붙인 쪽은 안 늘어나. 즉 테이프를 붙인 쪽은 안으로 쑥 들어가게 됩니다. 맞나요? 마찬가지야. 여기도 두꺼운 쪽은 부풀지 못하고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도 이쪽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쑥 들어갑니다. 가운데 뭘 만들어? 구멍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빈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이게 기본인가요? 이게 기공이에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기공입니다. 이게 기공이 만들어지는 원리예요. 자, 다시 1번과 2번 세포가 물이 막 들어오면서 부풀면서 이게 덩치가 커지는데 안쪽은 두껍다 보니까 안쪽으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서 구멍을 만듭니다. 이 구멍을 통해서 이제 이산화탄소라든가 산소라든가 것이 출입하게 되는 것이. 됐나요? 이산화탄소가 들어가고 산소가 나오고 뭐 이런 기체의 출입이 이 기공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또 모두 출입하냐면 수증기 H2O 기체 상태의 물 수증기도 이 기공을 통해서 들락날락 하게 됩니다. 금방 또 추워? 나만 덥냐? 들락날락 하게 돼요. 자, 그래서 기체가 출입한다. 그 통로로 이용되는 것이 기공이다. 자, 이제 반대로 밤이 되면 어떠냐? 밤이 되면 여기 있는 포도당들을 이 세포도 살아있으니까 포도당을 소모합니다. 소모하니까 결국 이 포도당들이 다 다시 사라져 버리게 돼. 또는 다른 데로 보내주기도 하고요. 사라져. 결국은
이 포도당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되니까 농도의 차이가 있어 없어? 농도 차이가 이제 없어지지. 다시 아까 제공받았던 물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돌려주면 다시 원래 상태로 싹 돌아가면서 기공이 다시 땅 닫히게 되겠죠. 그죠? 낮에는 기공이 열리고요. 밤에는 기공이 닫히게 되는 원리가 바로 이러한 원리인 겁니다. 책엔 안 나와있지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 현상이라고 해요. 삼투 현상. 이 삼투 현상에 의해서 기공이 열리고 닫힌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삼투 현상이라는 현상에 의해서 기공이 열리고 닫히게 됩니다. 됐죠? 자, 지금 이 기공을 통해서 이제 물이 들락날락하는 증산작용에 대한 내용을 잠깐 설명할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 뭐가 있습니다. 자, 증산작용이란 말은 뭐냐면, 식물체 안에서 물이 날아가는 현상을 증산작용이라고 해요. 자, 증산작용을 왜 할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식물체 안에 물이 너무 많아. 그치? 물이 너무 많아. 이 안에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물을 좀 내보낼 필요가 있어. 그럴 때 이제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되겠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오늘 너무 더워. 지금은 춥잖아, 그치? 근데 오늘 만약에 너무 더워. 우리는 뭐 흘리죠? 더울 때? 땀 흘리잖아. 땀 흘리는 이유가 뭐냐면, 땀이라는 액체가 나오게 되면 액체가 기체로 증발되면서 또는 기화되면서 열을 가지고 도망가 버리거든? 그래서 내 몸의 체온이 좀 떨어져 버립니다. 마찬가지야. 식물도 땀 흘리는 거야. 뭘 통해서? 증산작용을 통해서. 자, 증산작용을 통해서 이 기공을 통해서 내 물을 증발시켜서 기공으로 날려보내. 그럼 열을 가지고 도망가는 셈이 되는 거니까 이 식물의 온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온도를 낮춰주는, 즉 식물의 체온을 조절하는 것도 증산작용을 통해서 해준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 그림이에요. 위에 있는 물이 날아가야 아래에서 거기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물이 또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에서 물을 흡수한 게 위로 올라오게 하려면 위에서는 증산작용이 일어나야만 한다는 거지.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한다? 물 상승의 원동력이 된다. 물 상승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물 상승의 원동력이 된다고 표현해요. 자, 그 실무 한번 볼게요. 증산적인 역할 체크. 물이 상승하는 원동력 체크. 물이 상승하는 원동력. 두 번째, 수분량 조절. 세 번째 어디 갔어? 식물 온도 낮춘다. 세 가지 기능이 바로 증산작용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증산작용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기공을 통해 하는 게 많죠. 기공을 통해서 하는 게 이제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공급받기도 하고요. 또 생산된 산소를 내보내기도 하고, 또는 체온 조절 또는 식물체 내의 수분량 조절, 물 상승의 원동력을 위해서 물을 수증기 형태로 증발시키기도 하는 게 바로 기공의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일단 바로바로 개념 체크 문제 좀 풀어볼게요.